네, 오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카메라 라이다 캘리브레이션을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써서 진행한 연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차는 저자 설명 간단히 드리고 내용 요약해서 어떤 내용인지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자를 소개해드리면은 일단 중국 분이신데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은 못 넣었었고 이제 박사 3년차 동경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논문을 냈었던 거를, 그러니까 4편이 전부이시지만, 일단 4편에 어떤 좀 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논문은 첫 번째하고 4번째 논문이 이제 캘리브레이션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네, 두 번째 논문은 캘리브레이션 논문인데, 첫 번째는 인텐시티를 썼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또 모션을 준다면 어떻게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캘리브레이션 논문은 아닌데, 널프 자체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셨었고, 이게 널프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캘리브레이션 할 때 널프 같은 거 좀 써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캘리브레이션과 근데 널프가 좀 속도가 안 좋으니까 가우시안 스플래팅? 약간 이런 식으로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일단 이 연구는 카메라 라이다 캘리브레이션인데 타겟 없이 하는 연구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키워드는 일단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써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기여점을 이제 나누어 본다면은 첫 번째는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총 2번 진행합니다. 2번 진행할 때 첫 번째는 라이다 뎁스맵을 사용해서 지오메트릭한 정보를 먼저 업데이트를 시켜두고, 두 번째 과정 때 이제 여기서 저자가 제한하는 로스를 사용하여서 익스트린지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라이다 익스트린지 캘리브레이션이 좀 생소하시다면은 자율주행에서 이제 습득된 이 라이다와 이 RGB 이미지를 잘 이제 정합하기 위해서 사전에 두 카메라의 센서에 있는 자세를 찾는 연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이 크게 2가지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성능이 조금 더 좋은 거는 타겟 기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타겟이라는 것 자체가 이 카메라와 라이다가 서로 도메인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모달리티가 다른 데이터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피처를 추천할 수 있는 알고리즘하고, 그리고 그 피처가 곧 컨피덴셜이 굉장히 높은 피처이기 때문에 이제 정합을 시켰을 때 높은 정확도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타겟 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내가 임의의 어떤 기하학적인 패턴 그런 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않고 어떤 주변에 존재하는 지형물이나 아니면은 지형물들을 써서 하는 것이고, 그 지형물들에서 조금 더 이제 컨피덴셜이 높고 애큐리시가 높게 어떻게 하면 추출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상을 해본다면은 차가 막 다닌다고 했었을 때 이제 어딘가 공간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는 타겟 방법일 건데, 이게 계속해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밖에서 그럼 캘리브레이션 해야 될 건데, 그때 필요한 게 뭘까? 그게 이제 그게 타겟 리스 캘리브레이션인 겁니다. 그래서 타겟 리스 캘리브레이션이 이제 크게 이게 넘어간다기보다는 일단 이게 계속해서 3가지 방법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씬에서 내가 이런 피처를 뽑겠다, 엣지를 뽑겠다, 노멀 벡터를 추출하겠다라는 어떤 특정한 피처를 지정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추출해서 정합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피처 찾는 것 자체를 러닝 베이스를 넘기는 거죠. 신경망한테 찾아달라 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를 이제 굳이 좀 다르게 분류해 본다면은 이제 씬 자체를 복원을 해서 하는 건데, 그게 왜 더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RGB 이미지를 3차원 공간으로 덴스하게 복원을 했고, 그거를 3차원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 얼라인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굳이 어떤 피처를 맞추자는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전에 이런 피처를 안 정해도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나 널프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씬 리컨스트럭션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방법들은 이게 미리 사전에 신경망을 통해서 학습해 놓는 게 아니라 내가 수집된 데이터들을 GT 없이 바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들이 요 2가지 방법들보다 좀 더 이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소개할 연구는 요 지점에 있는 연구입니다. 사전에 그럼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뭐냐 했을 때, 이게 복원은 아니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복원은 아니고, 어디서 출발했냐면은 다시점 이미지가 있을 때
새롭게 들어온 이미지가 어떻게 생겨먹을 것인가를 추정하는 연구인데 그 파이프라인에 제시가 된 게 3차원 가우시안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뭐 민 포지션 두 개 다 같은 용어이고 가우시안이 어떤 자세로 있는지, 가우시안이 얼마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을지, 이 가우시안이 무슨 색깔일지, 그리고 이 가우시안이 어떤 투명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업데이트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만들 때는 3차원 가우시안을 2차원 가우시안으로 투영을 시켜서 렌더링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그거를 내가 어떤 주황색이 되는 거겠죠. 주황 색깔 비어있는 사진을 가져와가지고 로스를 추정하는데 이때 로스는 포토메트릭한 로스만 사용해서 요 가우시안에 있는 속성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3D GS 방식을 차용을 해서 했었던 선행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만 좀 특이한 점은 앞에 있었던 그 가우시안의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이런 방식에서는 SFM이라고 하는 다시점 이미지에서 3차원 점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사실 3차원 점을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라이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라이다 포인트를 포지션으로 해서 가우시안을 업데이트 시킨다는 개념인 거고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이 업데이트라고 한다는 개념 혹은 최적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는 요 5가지의 속성을 최적화시켰다면은 여기서는 그 재투영을 시켜줄 수 있는 익스트린직 파라미터를 함께 업데이트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 네, 그래서 다만 요 연구가 조금 이제 특이했었던 거는, 요게 그러면 완전히 3D GS를 가져와서 한 연구이냐라고 보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3D GS의 전 핵심이 요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 한다라는 개념인 것 같거든요. 근데 요 연구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포지션을 제외한 나머지 속성을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계속 업데이트 시켜나간다는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단점이라면은 이게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 일단 이제 정확하다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겠고, 세 번째는 포토메트릭 로스를 쓴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토메트릭 로스는 이게 노블뷰 한 이미지를 추정하기 위해서 가져온 로스인데, 그럼 과연 그게 익스트린직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하는데 좀 특화된 로스이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건 거죠. 네, 그렇고 그 내용을 리미테이션으로 삼아서 요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다 포인트가 부정확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럼 라이다 포인트를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네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포토메트릭한 로스 말고 익스트린직 파라미터를 잘 찾기 위한 어떤 좀 지오메트릭한 성분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로스가 필요하지 않을까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3D GS가 노멀 심텍스를 하기 위한 어떤 가우시안이라면은 조금 더 리컨스트럭션에 특화된 가우시안이 존재하거든요. 그게 명칭은 2D 가우시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3D GS가 가지고 있는 3차원 축을 2차원 타원으로 줄이고 노멀 벡터를 하나 더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줬을 때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서 마찬가지로 노멀 비즈니스 텍스트를 하겠다는 건데 어떤 효과로만 본다면은 이게 타원이 아니라 디스크 형태가 되니까는 결국 내가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동일한 디스크를 본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관성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게 평평하기 때문에 어떤 물체에 반드시 플랫하게 붙어야지만이 실제 그 표면에 딱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러니까 3D 가우시안을 사용하는 것보다 2D 가우시안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3D 리컨스트럭션 한다는 관점에서는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그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업데이트 시키기 위해 조금 더 적합한 가우시안 스플래팅 형태는 뭐냐 했을 때 2D 가우시안이 조금 더 적합하다. 왜냐면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실제 표면에 딱 플랫하게 붙여야 되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연구의 어떤 핵심 서머리를 본다면은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2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만 가져와서 라이다의 그 포지션만 업데이트를 하는 것인데, 그때 타겟이 되는 게 그럼 뭐냐? 그래서 RGB를 쓰는 건 아니고, 이때는 라이다의 뎁스 맵을 가져와서 렌더링을 한다는 개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스텝을 통해서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가 좀 더 제자리에 잘 정렬이 됐다면, 노이즈가 좀 더 잘 사라졌다면 그 포인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두 번째 RGB를 이용한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진행합니다. 그럼 요때
색상하고 익스트린식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키면서 업데이트 시켜 나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프레임워크를 좀 순차적으로 본다면은 목적은 요 2D 지오메트릭한 정보가 잘 만들어져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그거는 그러니까 렌더링 한다는 개념은 같아요. 렌더링 한다는 개념은 같은데 단지 RGB가 아니고 그걸 뎁스라고 하는 디스크 사이즈에 맞춘 뎁스 정보를 가져오겠다는 것이고, 비록 스팔스 하더라도 라이다 뎁스 맵을 그것에 대한 타겟으로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요 라이다 포인트에 있는 그 글로벌한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 맵이 그러니까 2D 가우시안 맵이 잘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로 가서 요 컬러랑 이제 컬러 이미지에다가 스플래팅을 시켜서 컬러 값하고 익스트린식 파라미터를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로스를 포토메트릭 로스만 원래 썼다면은 트라이앵귤레이션 로스라고 하는 것과 리프로젝션 로스를 이제 제한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한번 첨가시켰을 때 더 좋은 성능이 나오더라라는 방향입니다. 네.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이 그러면은 좀 어떤 거를 하는 거냐라고 좀 들여다 본다면은, 원래 사용했었던 포토메트릭한 로스는 i번째, 그러니까 내가 타겟이 그러니까 i번째 이미지를 생성해서 i번째 타겟 이미지하고의 오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줄인다면은, 트라이앵글레이션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타겟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는 거기서 피처를 잘 뽑아낸다면은 그 특정한 어떤 피처들의 3차원 저 값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 값이 아까 지오메트릭한 이 포인트 가우시안에서 뎁스를 렌더링 했을 때 그 뎁스들의 깊이하고 같으면 되는 거 아니냐가 첫 번째이고, 리프로젝션은 i번째의 어떤 타겟하고 소스만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i번째 이미지를 가지고 뎁스를 렌더링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추정되어 있는 그 포지션의 포즈를 사용하면 i 플러스 1번째에다가도 재투영시킬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럼 그렇게 되면은 i번째 이미지하고 i 플러스 1번째의 어떤 컨시스턴시를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 포토메트릭한 로스를 조금 더 이제 보조적인 로스로 동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좀 기능적인 역할로만 본다면은 이게 사실 포토메트릭 로스가 2차원 기반 로스이기 때문에 트랜슬레이션에서 좀 자주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트라이앵귤레이션 로스를 통해서 트랜슬레이션 로스를 조금 이제 보조적으로 잘 잡아줄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고, 리프로젝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포토메트릭 로스가 내 자신을 만들어 놓고 나에게 투영시켜 놓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니셜 파라미터가 굉장히 정밀해야지 조금씩 업데이트를 시켜서 익스트림 파라미터를 찾아줄 수 있는 형태라면은 리프로젝션 에러를 통해서 i 플러스 1번째라고 하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있는 그 이미지에다 투영시켜 줌으로써 초기에 어떤 로테이션 값이 크더라도 잘 잡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트라이앵글레이션 같은 로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3차원 포인트를 두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복원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피처를 뽑을 거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프트, 그러니까 콜맵 같은 데 안에 들어가져 있는 방법으로 이제 추정할 것이냐, 아니면 슈퍼 포인트라고 하는 좀 러닝 베이스 방법을 써서 피처를 뽑을 것이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저자가 이제 콜맵 기반을, 그러니까 시프트를 써서 했을 때의 성능하고 그 슈퍼 포인트라고 하는 어떤 피처를 뽑는 다른 방법을 썼을 때의 성능을 비교해 보니까 슈퍼 포인트가 좀 더 정확해서 슈퍼 포인트를 쓴다라는 개념이고, 실제로 트라이앵귤레이션 로스를 썼을 때 조금 더 트랜슬레이션 에러가 조금 더 잘 줄어들더라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험적으로 증명해야 될 거는, 그럼 이게 실제 자율주행에서 잘 동작하느냐를 봐야 될 거고, 비교 대상은 그러면 타겟리스에서 기존에 이제 핸드크래프트라는 피처를 뽑아가지고 비교하는 방법하고, 이전에 널프 기반으로 비교하는 캘리브레이션보다 그럼 성능을 좀 더 좋아졌냐 봐야 될 것이고, 이게 초기 값에 예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다양한 초기 값들에 대해서 성능은 어떻게 보이는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에 사용한 데이터는 이제 요 연구는 키티 오도메트리 데이터를 30개의 시퀀스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서 거기 시퀀스들이 되게 몇 분짜리 드니까 거기서 딱 5초만 뽑습니다. 그러면 50개의 라이다와 카메라의 쌍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데이터만 가지고
요 아래에 있는 방법론들을 적용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되냐 이고, 초기 값에 대해서 성능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니셜 파라미터에 이제 오차가 회전하고 트랜슬레이션을 각각 크게 줬을 때, 그리고 반대죠. 반대입니다. 네, 반대이고, 그리고 그 이니셜 파라미터가 작다라는 거는 이제 로테이션 에러는 없고 트랜슬레이션 에러만 줬을 때 성능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석세스 레이트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퀀스들마다 방법론적으로 잘 되는 게 있고 잘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로테이션 에러가 일단 1도 아래로 들어오는 경우가 석세스 레이트로 판단을 해서 성능을 비교했을 때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이 자기네들이 제안했다는 방법이 되겠고, 그 콜맵하고 여기 SS는 아까 그 슈퍼 포인트를 쓸 거냐 아니면은 시프트를 써서 쓸 거냐인데, 슈퍼 포인트가 조금 더 잘 되더라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적으로 본다면은 이게 사실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로테이션 에러가 0.3, 0.7, 0.4, 0.9 정도 되면은 사실 거의 잘 들어맞거든요. 근데 비교해야 될 거는 트랜슬레이션 에러가 15cm 이상 넘어간단 말이죠. 그럼에도 재투영되는 결과는 잘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은 기존의 포토메트리컬 로스만 사용했을 때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2차원에 있는 3차원 정보가 소실된 상태에서 최적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트랜슬레이션 에러가 조금 크게 줄어들 수 있었던 이유가 그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하는 3차원 점을 썼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방법들보다는 이 트랜슬레이션이 잘 줄어들지 않았냐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포토메트리컬 로스만 쓰게 되면은 그 캘리브레이션 찾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게 사실 재투영이라고 한다는 개념이 거리 개념이 없거든요. 내가 무조건 현재 픽셀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오차가 작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 거리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얘가. 그래서 포토메트리컬 로스만 이제 쓰는 것이 3D 가우시안 스플래팅, 그러니까 기존 방법이라는 거죠. 기존 방법에서는 조금 로버스트니스, 애큐리시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로버스트니스라고 하는 거는 그럼 초기 값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 했을 때 직관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어떤 조건들인 겁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이제 좀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회전 파라미터가 크게 나뉘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캘리브레이션 수행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트랜슬레이션 에러는 어떻게 해도 8, 9cm 아래로 안 떨어지더라라고 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를 이제 요약을 했을 때 제목이 사실 딱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또 초기 값에 조금 더 로버스트니스한 카메라 라이다 캘리브레이션인데 그거를 2D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써서 했다라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요것을 좀 더 어떻게 하면은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좀 더 핏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싶은가라고 봤을 때 라이다 뎁스맵이라고 하는 아이디어하고 지오메트리컬 로스를 같이 써봤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트랜슬레이션 에러가 안 줄어든다는 건 거죠. 그래서 요게 아까 처음에 이제 그 방법론들을 분류하는 쪽으로 간다면 이게 씬 리컨스트럭션인데, 그럼 씬 리컨스트럭션을 쓰는 것이 다른 피처를 뽑는 것보다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씬 리컨스 방법을 썼을 때 오차를 더 떨어뜨릴 수 있는, 특히 트랜슬레이션 에러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면은 연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이상입니다.